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 자체의 정책이 변곡점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적어도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론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혼란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나가려고 하고 중국 기업이 돈을 버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맥락과 혹은 투자가 저희가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러한 원칙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이것부터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 자체의 정책이 변곡점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중국은 사실 과거에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거는 선부론입니다. 즉 먼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샤오캉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게 과거의 어떤 정책 기조였었고, 계획개방 이후에 사실상 저희가 많이 접해왔던 중국이 그런 중국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특히 7월 1일 그 중국에서 100주년 기념사를 마감으로 샤오캉 사회가 끝났고,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부유론이라는 이론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동부유론에서 특히 공동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과거의 사회주의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언급되는 부분이지 않냐. 그래서 패러다임이 적어도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론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혼란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부유론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이 어떤 단순하게 서방의 경제 모델이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이런 자본주의 방식을 혹은 어떤 경제 성장 발전의 방식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의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외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무역에서 기술이나 금융 쪽으로 그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의 어떤 환경이 과거에는 중국한테 유리한 상황이었었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더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과거와 같은 성장 모델을 계속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양극화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양극화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심화가 됐습니다. 물론 전 세계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그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연간 가처분 소득이 그 거꾸로 얘기를 하면 고소득층의 연간 가처분 소득이 저소득층 가처분 소득의 6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이후부터 더더욱 그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의 어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사회적 모순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권을 안정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외 환경이 바뀌고 있고 중국 국내 내부의 어떤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 지금 공동부유론이라거나 혹은 어떤 산업 규제를 하는 이러한 맥락의 하나다,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투자를 함에 있어서 최근에 이러한 변화들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중국의 고성장과 어떠한 큰 내수 시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했었던 논리를 해치느냐, 그게 저는 사실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4페이지에서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쌍순환 전략이 뭐 내수시장 기반이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여기에 핵심은 중국 기업들이 전체 공급 사슬에서 과거보다 더욱 많은 부를 창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갔었을 때 중국은 대부분 저부가가치의 산업 체인이 있었습니다. 즉 가공 생산을 했었던 거고요. 100원짜리 상품을 만들다고 했을 때 중국이 벌어갈 수 있는 이익은 10원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쌍순환 전략, 내수시장 기반의 전략에서는 중국 기업이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은 고부가가치의 영역들인 거고요. 즉 상품을 생산을 할 때 R&D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브랜드 마케팅, 가공 생산 이 모든 영역을 다 중국 기업이 스스로 직접 해나가겠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산업 고도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원짜리 상품을 만들었을 때 중국 기업이 10원만 가져갔다라고 했었으면 향후에는 100원짜리 상품을 만들 때 30원, 50원의 이익을 중국 기업이 가져가는 부분인 거고 중국이 이러한 전체 생태계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더욱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어떤 산업 규제를 하는 부분은 이 생태계를 해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했었을 때 오히려 밑에 있는 기업들이 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엔 다 같이 성장하는 부분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최근처럼 어떤 반독점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큰 기업들을 좀 제한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정부가 나가려고 하고 중국 기업이 돈을 버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맥락과 혹은 투자가 저희가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러한 원칙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